예, 이제 마지막 세션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까지,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끝까지 경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은 부동산과 NFT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드릴 텐데요. 리판의 전경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전경돈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리판을 창업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거기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 스타트업 회사에 불과한데요. 사실 제가 그 전에는 한 25년 동안 부동산 산업에만 근무를 했던 전통적인 부동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5년 동안은 글로벌 회사에서 그 부동산 투자와 펀드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자산 관리 일을 주로 했고요. 그 전에 한 7년 정도는 이 부동산 투자 자문의 컨설팅 회사에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과 개발을 하는 회사에도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만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제가 대표님의 양력 프로필을 잠깐 보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이라든가 또 투자, 또 펀드 매니저라든가 전통적인 부동산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쭉 이렇게 밟아오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리판이라는 그 프롭테크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글로벌 회사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 회사에 있는 이제 대표들과 만나게 됐고,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져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점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에서 부동산의 새로운 장을 열릴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이라든지 어떤 다른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의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한번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늦게. 예,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자세한 거는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면 이제 또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반이 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인데요. 예. 이 부동산이 부부동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통적인 부동산이 부부동산, 다시 얘기하면은 이 메타버스라든가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부부동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아마 그런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도 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동산이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소유권과 희귀성, 부동산이란 한계, 이런 것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서도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된 거죠. 제가 사실은 IT라는 것을 봤을 때 무한 반복되고 무한에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재생산될 수 있는 어떤 극한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IT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었는데, 거기에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그 기술에 의해서 희소성이 생기고, 그 희소성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고유 가치가 생성되면서 부동산과 비슷한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가상의 현실도 이제 연장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판 전경도 대표님의 주제 발표 내용이 더욱더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전경돈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NFT가 부동산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회사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이 그 IT 산업에 뛰어들면서 부동산과의 밀접한 그 관계를 계속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엔지니어나 사실은 있던 이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NFT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NFT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마 NFT를 얘기할 때 바로 이 그 두 개의 그림을 계속 가장 먼저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하루 종일 이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그림이 뭔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에 Everydays라고 하는 것은 비블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경매에 났을 때 700억, 780억이나 훨씬 넘는 어떤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의 속성은 무한 반복되는 건데 왜 여기에 부가가치가 생기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비슷한 어떤 디지털 아티스트가 만든 건데요. 이 작가는 그라임스라는 작가고 더 유명한 거는 이 사람의 남자친구이자 남편인 일론 머스크죠. 20분 만에 65억을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고가가 되었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동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NFT에 대한 정의는 앞부분 사람들이 다 얘기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은 대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단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NFT의 증가량입니다. 이 작년 2020년과 그리고 올해의 1, 4분기만 비교했을 때 그 수량이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앞에서 설명하신 분들 보면 NFT를 일상의 것도 NFT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NFT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활용 가능성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NFT, 다시 말하면 디지털 소유권 증명인데요. 이 디지털 소유권을 얘기할 때 항상 DID 기술과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NFT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면 DID는 이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에 대한 인증에 대한 기술일 텐데요. Decentralized Identify라는 이 기술과 병합이 된다면 저희가 현실 세계에 있는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하는 거에 좀 더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노력들은 지금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수익증권을 만드는 건데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건물에는 항상 소유권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다수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신탁과 증권화로 바꾸게 됩니다. 신탁과 증권을 바꾸게 되면 이게 일종의 금융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다시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쪼개게 되는 거죠. 이 쪼갠 것을 일반인들한테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또 매각을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한 건물에 어떤 수익증권을, 그러니까 건물이나 부동산의 수익증권을 갖게 된 일반인들도 이제 소유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증명서를 디지털 소유권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증명서나 소유권은 다시 말하면 권리증에 대한 대체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권리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등기부등본을 디지털 소유권으로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띄러 갈 때 어디 동사무소를 가거나 어딘가를 가야 되는 공공기관에 가야 되는 것을 항상 개인 디바이스에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바이스를 분실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DID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죠. 이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궁극에는 이 매매라는 것 자체가 온라인 매매가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롤로 더욱 안전하게
그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꼭 해야 되는 어떤 오프라인의 것을 좀 무너뜨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태리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예쁜 집을 봤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 집을 사고 싶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 일정 때문에 그 집을 다시 살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를 가야 되고 이태리를 못하는 저로서는 영어로 이태리어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검토해야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온라인으로 실질적으로 그 NFT를 통해서 살 수 있다면 그냥 NFT만 사면 그 소유는 제 거가 된다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의 극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는 조달청이라는 어떤 공공기관이 있다고 가상을 했을 때 우리는 조달청에 수많은 비딩을 합니다. 이 비딩 시스템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종 증명서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페이퍼워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NFT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 NFT가 비딩을 할 때도 그 NFT가 비딩하는 당사자에 대한 그러한 증명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달청이 아닌 국토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그런 곳에 갈 때도 이 NFT를 갖고 변경된 내용만으로써 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노력은 사실 정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이 지금 실제로 물류 투자인데요. 물류 투자에는 그 드라이 부분과 그 콜드 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건식 물류 창고하고 이제 냉동 냉장 물류 창고인데요. 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되는 냉동 냉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있는 근처에만 이 포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운송되는 것이 신선한 제품이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모든 물류 창고들은 수도권 주변으로 밀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오르게 되고 인허가는 사실 더 안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거에서 기인해서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진 곳이 된다면 이런 운송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걱정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콜드 체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과 NF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이동 경로와 취급자, 그 다음에 상태 정보 등 모두 남길 수 있고 이것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누가 책임자고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지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류 이외에도 실제로 건축 설계나 그 가상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NFT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세계 최초로 그 폴 루돌프라는 사람이 만든 862 페니모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작품을 NFT로 현실 속에 있는 건축물을 처음으로 NFT를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가상의 세계인 어떤 디지털로 만든 집인데 이게 마사 하우스라는 크리스타 킴이라는 그 캐나다인이 첫 번째로 그 소위 가상현실 메타버스 안에서 그 집을 짓고 거기에 NFT를 만들었죠. 그 이후 이 건축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NFT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 플랫폼에 이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 플로우가 우리가 흔히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플랫폼의 어떤 도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가 10억짜리 그 집을 매각하고 싶어서 부동산 플랫폼에 이제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 부동산 플랫폼에 의뢰를 받은
여기에 있었던 기존의 망에 있었던 공인중개사 A서부터 F까지가 의뢰인에게 자기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일종의 역경매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의뢰인은 조건 비교 후에 중개사를 선택하고 이제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그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허위 매물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죠. 허위 매물의 대부분의 그 이유는 사실은 의뢰인이 처음에 의뢰했던 것이 매매가 성사된 다음에 그 부분이 그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들도 허위 매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뢰인이 이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매물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던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작성해서 풀 수 있다 그러면 이 NFT를 활용한다면 허위 매물을 처음부터 근절시키는 기술을 이 플랫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NFT를 작성해서 부동산 플랫폼을 넣으면은요, 일단 의뢰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NFT에 막혀서 NFT를 만들면서 더 이상 이 플랫폼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들은 NFT가 작성된 것은 이 플랫폼의 룰상 이것이 분명한 진성 물건인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건이 비교되고 그것이 의뢰인은 이제 중개인을 선택하는데 NFT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빠르게 어떤 프로세스가 갈 수 있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허위 매물이 나오는 상황, 다시 말하면 거래가 성사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NFT의 정보의 변질, 소위 말해서 정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이 블록체인 기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암호화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다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변질되었을 때는 이 다른 그룹에 선택되지 않는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그 부분을 다 알고 이 변질된 정보는 자동으로 이어서 삭제되는 시스템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특히 우리가 가장 중개 매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매물을 근절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플랫폼 자체에 탈중앙화 플랫폼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스케줄러의 기록으로 오늘 전자신문에서 이 웨비나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것을 제가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제가 오늘 어디에 몇 시에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휴가 계획을 짠다면 그거 역시 구글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면서 또 하나의 또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이 블록체인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 때 탈중앙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요자건 공급자이건 이 사람들 덕분에 이 플랫폼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한테 공이 모두 여기서 사용되는 토큰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토큰을 지급하게 되면 이 토크노믹스의 어떤 부분으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랫폼 내에 있는 실제 플레이어들이 다시 말하면 플랫폼의 주인이 되고 거기에 필요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의 거래 방식이 생기고 그것은 토크노믹스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향후에 우리의 미래로 볼 수 있는 NFT를 활용한 미래의 메타버스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동산에서 이 NFT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싸이월드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아이템들이 도토리라는 것과 집행검인데요.
이거를 그때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토리나 집행검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이유는 그거가 그 서비스가 종료됨과 함께 이들이 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그 웨비나에서 얘기하는 기술인 NFT가 이 당시에 있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싸이월드에서 자기의 사진뿐만 아니라 자기의 젊었을 때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냈던 음악 같은 어떤 추억들을 고스란히 그 NFT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자기한테도 귀한 것이겠지만 어떤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이 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NFT가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NFT가 바로 왜 그러냐? 희소성, 부동산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그 안에서의 그 고유 가치의 창출, 그 다음에 이것을 해킹하거나 복제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디지털 안전한 등기부 등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그 유니버스의 그 합성어로 이루어진 메타버스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으로 보는 거는 이건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이 어스트의 등장입니다. 이 어스트의 등장은 지금의 이 사진은 어스트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 어스트는 이 왼쪽의 현실적인 지구와 그 새로 생성되어지는 어스2의 어떤 그런 분파되는 모습을 이제 촬영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가상세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어스2는 딱 지구라는 한정적인 것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지구 맵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급이라는 걸로 이미 거기서 이 부동산과 같이 희소성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NFT라는 걸 심어서 실질적으로 타일 형태로 이것을 가상 공간을 매각하면서 요 가운데 있는 것이 타일의 모양인데요. 이 단위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이 매각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리스팅되어서 증권사의 어떤 증권의 주가가 연동되는 것처럼 그 가격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스2 이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또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건데요. 어스2가 지금 땅을 판다면 아마도 향후에는 그 지금처럼 이 디센트럴랜드처럼 거기 자체적인 그 건설과 또 개발 그리고 그 자체의 이코노미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센트럴랜드는 이 마나라는 우리의 NFT 가상 화폐가 통용되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서의 가상의 토지도 일종의 그 어떤 밸류를 갖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의 사례들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을 좀 정리해 본다면 부동산 산업에 미칠 영향으로서 현실 속에서 소위 말해서 NFT는 그 소유권과 그 다음에 오리진이라는 그 원본을 훼손하거나 변질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든지 민간이든지 계속해서 사용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의 속성을 이용해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업무를 없앨 수가 있고 극도의 효율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산업이 공공비용이 크게 절감되면서 부동산 거래와 산업을 온라인 프로세스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프로세스화 기여화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화두로 던지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 안에서도 희소성을 만들고 새로운 고유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부동산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케이션, and 로케이션.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부동산 금융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의 반은 금융입니다. 저는 그때 부동산 금융에 뛰어들었고요. 그 이후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지내실 겁니다. 강화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의 그 논 위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경우도 실제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IT 기술, 그 4차 혁명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 몇 가지 기술들이 부동산에 들어오면서 부동산의 세상은 아마도 그 새롭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판의 전경돈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예,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시간이 다 가긴 했습니다만 먼저 그 허위 매물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예.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 허위 매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도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허위 매물 문제가 블록체인과 NFT로 인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 블록체인의 그 기반으로 된 그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가 좀 약간의 귀찮은 NFT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 NFT가 만들어지면 스마트 컨트랙으로 좀 더 빠르게 이 프로세스 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전체는 확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약정된 걸로 하면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그 허위 매물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부동산이 엄청난 사실은 사회 이슈인데요. 예, 예. 또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예.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누가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님의 이제 어떤 철학 또 견해 또 이런 기술적인 프로테크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극도의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이런 극도의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이제 온라인 프로세스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그 트랜스페런트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극도의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축약해서 얘기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극도의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생긴다는 것은 그 앞서서 이 부동산의 산업이 이 기술을 만나면서 가장 변하게 될 거로 예측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일부들은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온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것이 저희가 디지털화가 자꾸 되면 될수록 그 데이터는 사실은 되게 밸런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굉장히 줄이는 효과를 가장 많이 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누가 독식해서 가격을 높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투명해지는 것이 될 거고요. 거기에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축약되면서 소위 온라인화가 되면은 아까도 했지만 NFT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NFT 자체가 사고팔고 하는 것이 일종의 부동산의 매매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하나는 집을 이게 사는 프로세스, 파는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어떤 그 공간으로 창출할까에 대한 노력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까 유진상 교수님께서 예술 생태계가 NFT로 인해서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던 그 시장이 열린 시장으로 앞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경돈 대표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될 것이다. 열린 시장이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컨트리뷰션을 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여러 가지 그런 팔고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기능 자체도 효율적이 될 것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지고 그렇죠. 예, 또 그런 것들 그런 프로테크를 블록체인도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의 고객들이 일반 소유자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민주화되고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의 고통도 좀 절감되고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러한 일을 앞으로 대표님과 리판이 또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판의 전경돈 대표님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 순서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되고 또 논의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실무에 잘 활용되고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연사님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발표하셨던 강사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컨텐츠, 더 나은 웨비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